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일 기준으로 주식에서 가장 핫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목 청약 1위 19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상장은 27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건 19일 한국 모바일 협회 대한민국 NFT 포럼이 있다고 하니까 뭐 P2E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쪽 뭐 핀테크 준비하는 회사들이 이런 쪽에 관심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이쪽의 방향과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뭐 내용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1월 중에 미국 의원 대만 방문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수교 규계 대만과 공식적인 교류를 통해서 뭐 간다라고 하지만 반대하는 중국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 교류에 대한 척도는 반도체 수급 부분에 따른 그 영향으로 좀 간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죠. 그 다음으로 EU 한국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함 14가 마감 시한이 20일인데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미국의 FOMC 내용입니다. 연준은 지난 회의에서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매파적인 기조로 선회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FOMC에서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주요 투자 예산안을 보게 되면 R&D 예산의 8.7%약 30조 원을 배정을 하겠다. 바이오 헬스 2조, 미래차 5천억 원, 반도체 4천억 원, 디지털 뉴딜 1.7조 원, 그린 뉴딜 1.8조 원, 우주항공 8천억 원, 소재 부품 장비 2.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국가정보원 예산의 15% 증가가 되고 11조 원을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클라우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주로 배정을 해서 약 48.5% 비중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데이터가 약 2조, 클라우드가 1.5조 등이 들어가져 있다. 고용노동부의 신기술 인재 양성을 1.6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게 투자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 3대 증시 소매 판매 부진으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혼조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의 지수는 이제 코인의 하락기 패턴하고는 커플링에 대한 통계를 냈었을 때 평균치를 또 내셨을 때도 매우 높게 따라갔던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맨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다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다라고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올라갈 때도 컴플링 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럴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IPO 해서 거래소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커플링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락기 패턴 부분에 따른 하락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신경을 좀 써보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또 왜 좋아야 되냐면 미국의 투자자들은 어차피 고위험 투자, 초고위험 투자 어차피 성향은 똑같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그 성향은 똑같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투자의 분위기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당연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도 올라가야 되고 코인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코인의 주력 매개체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주로 투자자가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렸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잡설이 또 많이 길어졌지만 다시 본론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에 전 재무부 부장관을 지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윌러 연준 이사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금리 인상이 합리적이지만 여기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야 5번까지 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여름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또 약간의 변칙성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조금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름에 할지 그렇지 않을지도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4차례 금리 인상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될까봐 약간의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은 더 준비를 해놨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1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이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전주 대비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고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점이 하락폭을 다소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1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상승 압력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구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달러 약세가 시현된 점이 약간 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83.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원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고조됐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니어 프로토콜의 사업 설명회의 중대 발표가 예고되어져 있다고 해서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CEO가 밝혔는데요. 여기서 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어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스와이프 희망회로 편이라고 해서 GC2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그런 겁니다. CBDC 부분에 따른 그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겹쳐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무한대에 따른 결제 기술을 가진 암호화폐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좀 써 주셨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아무리 늦는다라고 해도 올해 중에 어차피 연준이 생각하는 CBDC 그 보고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는다라고 해도 저는 그 내용을 좀 보고 제 주관대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 기반으로 또 설명을 하면 또 잘 안 봐요. 재미없다고. 되게 웃기죠. 내가 돈 벌려고 하면 공부가 좀 필요한데 공부 진도 나가면 야 그거 말고 나는 현장이야. 현실적으로 지금 곧바로 매매할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의 트렌드를 좀 보고 그 트렌드 안에서 좀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테마가 올해 무엇이 갈 것이고 무엇이 좀 적게 갈 것이고 어떤 타이밍에 딱 자금을 투입을 해서 적절한 수익을 챙겨갈 것인지 이 전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좀 더 공부를 하고 나만의 전략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걸 1년 정도나 2년 정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요.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미르포 글로벌 버전의 신규 경제 시스템 구축이 예고가 되어져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그만큼 코인 가격을 버텨줄 수 있을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 이슈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기반 텍스 썬데이 수업이 이제 곧 있고요.
그리고 문빈 네트워크 출시 프로세스 완료, 폴카다 정식 출시,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2분기 EVM 호환 구현, 폴리곤 메인넷 18일 EIP1559 적용, 그리고 AP통신에 따르면 폴리곤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 예정, 엑시 인피니티 오리진 알파 테스트 버전 출시 예정, 그리고 스포츠 NFT 프로젝트 림포가 해킹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가 저는 좀 궁금한 게, 엑시로 승부를 해서 엑시의 재미를 좀 거쳤다고 하면 그 다음 게임에 따른 좀 미래적인 게임이 못해도 한두 정도는 지금에 갖고 있는 그 엑시만큼의 인기도가 좀 있을 만한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존의 게임에서 막 투자를 해서 좀 보게 되면 하나의 IP 파워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게 나중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세컨드리에 있는 게임이 어느 정도 그걸 받쳐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좀 많이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리게 되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메일의 빗썸 계정 SS 제한되었다라고 한 거 절대 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그만큼 탈취해서 돈 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의 그런 메일이 어느 정도 해킹이 됐다, 유포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듣기로는 이제 뭐 건당 개인정보가 100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21년도 가상자산 관련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395% 증가를 했다라는 것인데, 링크드인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많이 이루어진 도시는요, 오스틴, 뉴욕,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에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피넥스 3월 1일부터 캐나다 온트리오주에서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전면 중단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FTX가 2억 달러를 투자해서 VC 사업을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VC와 비슷한 실적을 냈던 사람이 이제 코인과 좀 별개이긴 하지만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연예인 이재훈 씨가 쿨 이재훈 씨 아니에요? 그 재훈 씨가 이제 그 마켓컬리 투자하면서 수익을 100배 이상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 대출 플랫폼 엣지 프로토콜 해시드에서 175만 달러를 유치를 했다라는 게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벼락거지 서름 시서볼까 가상 부동산 투자 인기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뭐 트윈 코리아, 메타 그라운드 등에서 가상 부동산 완판 행렬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비슷한 거 몇 개를 했습니다. 가장 좀 인기가 있었던 거, 그나마 괜찮았던 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좀 양아치스럽게 다 환불을 해줘 버리더라고요. 다시 제 서비스를 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런 유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다 해줘 버리고 다시 하더라고요. 왜냐? 본인이 생각했던 것 대비보다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기회비용으로 좀 소액으로 해보는 투자는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게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NFT 부분이 확장성이 매우 중독성과 확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도가 매우 크다. 뭐 요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메이드 P2E NFT 카드게임 실타래에서 뭐 전략적 투자가 뭐 들어갔다, 뭐 클래튼 기술 사업적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뭐 교육 프로그램으로 뭐 제공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앨런 머스크가 본인의 이제 메타버스 동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또 NFT화 시켰다라는 내용이 또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금융당국 4대 코인 거래소가 돈 세탁 검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1월 중순 정도 됐으니 이제 2월 달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3월 달 트래블 룰을 또 하고, 이게 이행률이 안 좋거나 뭐 자체 감사하고도 나중에 FATF가 실제 와서 확인을 할 텐데, 만약 부족하면 이제 국가의 신용도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30일 날 통화수합은 미국과 결렬됐습니다. 연장 안 됐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 연말정산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현금 영수증 추이를 보게 되면 1350만원 정도 썼는데, 해외 출장 중인데 어떻게 현금 영수증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라는 이제 화들짝 놀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제일 많이 썼던 게 2월달하고 4월달 부분에 많이 높게 잡혀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가 어디다가 썼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간 대비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코인의 업비트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또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또 보니까 현금 영수증 부분에 따라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실제 이게 말 그대로 현금 영수증에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분의 말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분명히 부부간에 누구는 코인을 하는 것을 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 알지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나오겠죠. 갑자기 환급금이 나왔다라고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환급금이 나왔다 했는데 눈치 빠른 상대방에 있는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게 없는데 나왔대.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할 거 아니야. 무언가를 소비를 했다. 엄청 돈을 많이 썼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서 같이 한번 좀 보자.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알 수 있는 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또 측면이, 물론 이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튜버 분들이 요새 많이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자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말 정산 시즌이 왔었을 때 신용카드 거래, 교통카드 거래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실제 거래를 얼마만큼 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유튜버 분들이 에서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업비트냐, 이 사람이 빗썸이냐. 물론 이제 서비스는 거의 다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해외 쪽은 뭐 지원은 안 되겠지만 이제 이거는 빼박이겠죠. 내가 샀다고 해놓고 사지 않았다는 게 걸리게 되면 뒤지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치가 나오게 된다. 물론 이게 상세 내용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오해에 따른 소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신용카드 거래 내용하고 교통카드 거래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해보면 대충 나머지 부분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랑 빗대어서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좀 신뢰가 되지 않거나 확인이 약간 좀 필요할 경우에는 저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왔던 내용,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요새 좀 더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국내 스탠스를 보게 되면 당연히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도 매우 중요하겠죠. 연체율 추이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제 빨리 올리다 보니까 연체 부분에 따른 그만큼 은행권이, 금융권이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스케줄 일정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바 메인의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19일날. 그리고 20일 솔로 코인 에어드랍 분매, 그리고 23일, 24일 헝다 채권 이자 만기, 25일 메인넷 출시, 27일 FOMC 정례 회의, 27일 헝다 채권이자 지급 30일 이후에, 27일 클래시티 랜드 NFT 세일이라고 해서 요거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3월 달에 있는 현물 ETF 결정 부분도 이게 왜 하필 3월 달에 중요한 내용이 다 밀집이 되어져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요게 또 영향성이 적든 크든 간에 미친 영향은 선물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순 정도 됐으니 또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겠죠. 만기 시즌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만기를 보게 되면은 1월 28일자에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